자, 현재 교육 환경이 많이 바뀌고요. 교육 과정도 바뀌고, 그리고 이제 입시 환경도 바뀌고 있어서요. 이 시점에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들이요. 학군지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특목고 보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학군지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학군지를 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학군지의 학부모님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르고, 그리고 그들의 학습 방식은 어떤 게 다른지 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면서 우리가 학군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 효과적으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학군지 어머님들은요, 영어 교재가 무엇인지 묻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묻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 교재에 뭐가 좋아요? 목록 좀 알려주세요. what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죠. 무엇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는 학군지에서 다른 친구들이 풀고 있지 않을까, 그것을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가끔 릴스나 쇼츠로 올려드리는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책 목록들, 대치동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학군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유명 영유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저장해서 잘 활용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요. 또는 그냥 정보만 받고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댓글을 보면은요, 이거 꼭 대치동에서만 쓰는 거 아니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 책을 씁니다 라는 댓글도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목록을 찾아다니고 어떤 교재가 좋아요, 교재 추천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그 교재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학군지 어머님들, 그리고 똑똑한 우리 학습을 하는데 고수맘들은요, 바로 how, 어떻게 집중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how, 어떻게 이 교재들을 활용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학원에 상담을 가실 때도요, 그래서 이 교재 주 몇 회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 교재를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고 있어요? 이걸 배움으로 인해서 어떤 효용이 있습니까? 이거를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영어 교재 목록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거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교재도요, 사실 좋은 교재가 있고 나쁜 교재가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조금 독이 되는 교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건 교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현재 우리 아이가 그것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머님들은요, 내 아이의 수준, 그리고 내 아이가 어떤 공부를 얼만큼 해왔는지 아주 정확하고 면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제가 온 아카데미라는 온라인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사례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은요, 실제로 거기에서 어머님들께 사실 저희가 학원에서, 유명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교재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원에서는 이렇게 쪼개서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이 영역에서는 이게 필요하고 이 영역에서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지들을 추가해서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진도표를 주고 어머님들이 가정에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봐도요, 어머님들이 교재 목록에 집착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활용하면 좋은 그 문제를 우리 아이가 얼만큼 소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여기에서 얼만큼의 성취율을 보이고 있는지를 굉장히 집중해서 면밀하게 체크를 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선생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우리 아이의 현재 수준을 굉장히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하시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학군지 어머님들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 그냥 맡기시기보다는요, 학원에 찾아가시거나 상담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 반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다음 학원의 어떤 로드맵이나 또는 다음 과정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를 보지 않고 그냥 학원의 커리큘럼만 본다거나 그 학원의 유명 강사가 누구냐, 대치동에서 유명한 학원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다음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이 마지막이 바로 전문가의 피드백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동료, 친구들과의 프레셔가 긍정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학군지에 가야만 주변에 공부하는 친구들의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주변에 있는 학원의 아이들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서 부모님이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학원에 가서 선생님의 어떤 정확한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고 그 교실에 앉아있는 여러 다양한 친구들의 숙제를 해오는 모습이라든지 수업을 듣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말고도 우리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런 온라인 프로그램을 하는 곳에 보면은 그 반 아이들이 어떤 인증을 올린다거나 그리고 수업에서 줌으로 같이 참여를 한다거나 하면서 그 아이가 이 수업에 대한 학습 태도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나와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어떤 학습을 얼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보고 체크하고 같이 느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긍정적인 peer pressure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피드백 또한 선생님의 teacher pressure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학군지에서는요, 사실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저절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1번과 2번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학군지가 아니라도 다 따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다가 주변 그냥 동네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수업을 활용하시면 3번까지 채워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군지를 굳이 가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영어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학원을 찾는 데 있어서 분명히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에 집중하셔야 된다고요? what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how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의 정성을 들여서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지, 무슨 교재로, 무슨 학원에서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죠? 학군지를 꼭 가지 않더라도요, 가정에서 어머님들이 무엇에 집중하셔야 되는지가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무엇을 하는지 쫓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는지, 옆집 아이가 무슨 책으로 하는지 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진희쌤은 또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